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사람들은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할까? 왜 내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는 듯이 내 말을 중간에 뚝 끊어버리는 걸까? 왜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나만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무시하고 다른 모든 사람은 기억하면서 유독 나만 잊어버리는 걸까? 왜 그들은 나의 섬세함, 나의 아픔, 나의 선택을 비웃는 걸까? 혹은 더 최악인 것은 왜 나를 실컷 이용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간 뒤 마치 내가 한낱 도구에 불과했다는 듯이 뒤돌아서 사라져버리는 걸까? 어쩌면 당신은 항상 시간이 있고 아무리 지쳐도 거절하지 못하고 내라고 대답하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갈등이 두려워 침묵을 선택하고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음에도 너무나 쉽게 용서해주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대가로 당신이 얻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아마도 경멸, 무관심, 그리고 차가운 침묵뿐이었을 겁니다.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면 깊은 곳에서는 당신 스스로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야 할지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당신은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이해심 많고 친절하며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려고 했습니다. 언젠가는 사람들이 당신의 가치를 알아줄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품은 채 말이죠. 하지만 그날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린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의 링크를 공유하는 것은 어쩌면 당신과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전하는 소중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그 선한 마음이 축복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스위스의 위대한 정신분석학자 카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어쩌면 당신이 아직 이 패턴을 깨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데에는 무섭도록 용감한 무언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이 모든 상황에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 말입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스스로를 무시하는 한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당신을 무시할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당신에게 상처를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을 피해자로 만들 생각은 더더욱 없습니다. 이야기는 문제의 근원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근원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친구, 가족, 연인, 동료에게 더 이상 존중받지 못하는 삶에 지쳤다면 이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의 감정적인 삶의 주도권을 되찾을 시간입니다. 우리는 카를 융의 깊이 있는 심리학의 세계로 뛰어들어 당신이 왜 견딜 수 없는 것들을 견뎌왔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완전히 끝낼 수 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배신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한 그 누구도 당신을 존엄하게 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둘러싼 세상은 보이는 것만큼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사실 그 세상은 당신의 내면, 당신의 정신을 잔인할 정도로 정확하게 비추는 거울입니다. 이것은 소수의 용기 있는 사람들만이 마주할 수 있는 진실입니다. 혹시 사람들이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이유가 그들이 나쁘고 이기적이고 차가운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더 깊은 진실은 그들은 단지 당신이 세상에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는지에 반응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지 않는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불의 앞에서 침묵할 때, 당신이 하찮은 존재로 취급받는 것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세상에 무언가를 소리 없이 외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나 자신을 보는 방식이야. 나는 이 정도의 대우를 받아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말입니다. 카를 융은 외부의 현실이 우리 무의식의 거울이라고 믿었습니다. 당신이 끌어들이는 모든 것들, 부당한 대우, 무시, 고통스러운 침묵은 사실 당신이 억압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일부와 당신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한 당신은 왜곡되고 연약하며 불안정한 이미지를 세상에 투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바로 그 이미지를 보고 그것이 보여지는 그대로 정확하게 대우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당신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을 깨우는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느끼는 무례함의 뿌리는 어쩌면 당신이 살아오면서 스스로와 맺어온 침묵의 계약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착한 아이가 되려면 조용히 해야 한다고 배웠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면 항상 양보해야 하고 사랑이란 곧 복종과 같은 의미라고 배웠을지도 모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정의라는 이름 아래 혹은 공동체를 위해 개인이 희생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문화 속에서 이러한 가르침은 더욱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른이 된 지금 그 낡은 각본들은 여전히 당신의 마음속 배경에서 계속 실행되며 당신의 모든 선택, 모든 관계, 모든 삼켜버린 말들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치가 다른 사람의 인정에 달려있다는 생각을 내면화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침묵의 믿음이 당신의 모든 것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은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너무나 깊이 뿌리박힌 무의식적인 습관 때문에 스스로를 열등한 위치에 놓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의식의 빛으로 가져오지 않는 한 이 순환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도시를 바꾸고 직장을 바꾸고 관계를 바꿔도 이 패턴은 계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패턴은 바로 당신 안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융은 의식되지 않은 것은 운명으로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보는지를 직면하기 전까지 당신은 계속해서 당신 자신의 보이지 않음을 강화하는 경험들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 것을 끌어당깁니다. 비록 그 믿음이 무의식 깊은 곳에 숨겨져 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출구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점은 가장 불편한 곳에 있습니다. 당신은 외부에서 존중을 구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내면에서부터 존중을 쌓아 올려야 합니다. 당신은 평생 동안 당신이 충분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이상적인 자녀, 완벽한 파트너,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 친구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항상 자신을 구부리고 조정하고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스스로를 깎아냈습니다. 그 대가로 무엇을 얻었습니까? 순간적인 인정은 얻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존중은 결코 얻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사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조종하기 쉬운 사람으로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외부적 인정이라는 덫이며 인간 정신의 가장 잔인하고 보이지 않는 측면 중 하나입니다. 카를 융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쓰는 가면, 즉 페르소나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위험하다고 가르쳤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가면과 너무 동일시하면 당신은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당신의 본질과 단절됩니다. 당신은 모두를 즐겁게 하지만 아무도 진정으로 존중하지 않는 예의 바른 유령이 되어버립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정당합니다.
그것은 인간 본성의 일부입니다. 문제는 이 욕구가 당신 정체성의 나침반이 될 때 발생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의 반응으로 측정하기 시작할 때 칭찬 한마디에 기분이 날아갈 듯 좋아지고 비판 한마디에 세상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당신의 자존감은 타인의 시선의 인질로 잡히게 됩니다. 당신은 유용하고 필요하며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기 위해 애씁니다. 왜냐하면 내면 깊은 곳에서 당신은 오직 완벽해야만 존중받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잔인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애쓸수록 당신은 세상에 당신 스스로가 그 가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을 더욱 확신시켜 줄 뿐입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들은 관심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며 호의를 베풀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며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들은 보이기 위해 자신을 희생할 필요도 없고 사랑받기 위해 자신을 무효화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진실하게 살아가는 대가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다른 사람의 존중을 얻어야 한다는 깊이 뿌리박힌 생각과 단절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아마도 몇 년 전 혹은 태어날 때부터 잃어버렸을지도 모르는 당신 자신에 대한 존중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타인의 시선은 위협이기를 멈추고 그저 하나의 반영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선택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인정의 순환에 갇힌 사람들에게는 단순해 보이지만 두려운 행동, 바로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존중은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아니오라는 말이 가장 강력한 자기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울 때 말입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란 누구에게도 반대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믿도록 길들여져 왔습니다. 사랑이란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고 경계를 설정하는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차갑고 무감각한 사람이라고 배워왔습니다. 이 때문에 무언가 당신을 불편하게 할 때마다 당신은 그것을 삼켜버립니다. 누군가 당신의 경계를 넘을 때마다 당신은 침묵합니다. 상처를 받을 때마다 상대방이 잘못을 깨닫기도 전에 먼저 용서해버립니다. 당신은 스스로가 성숙하고 균형 잡혀 있으며 자비롭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스스로를 지워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씩 매일매일 당신은 당신 자신으로부터 사라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세상은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중은 요구하거나 구걸하거나 협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중은 스스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폭력적이거나 공격적이거나 복수심에 불타오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확고하고 명확하며 타협 불가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이 아마 사용하기 두려워하는 한 단어, 아니오에서 시작됩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존중의 첫 번째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그것은 세상과 당신 자신에게 더 이상 넘지 말아야 할 경계가 있음을, 당신의 에너지는 팔상품이 아니며 당신의 시간은 소중하고 당신의 안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이 지점에 도달하려면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당신을 착취하는데 익숙한 누군가에게 아니오라고 말할 때마다 죄책감이 당신을 잠식하려 할 것입니다. 당신의 결정을 의심하게 만들고 당신을 항상 굴복했던 그 자리로 다시 끌어내리려 할 것입니다. 카를 융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인 개성화의 길에는 대면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대면 중 하나는
모든 것에 예라고 말하며 살아남는 법을 배웠던 과거의 당신 자신과의 대면입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인정받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던 그 버전의 당신 말입니다. 하지만 그 인정은 당신의 개인적 가치, 존엄성, 정체성이라는 너무나 비싼 대가를 치러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존중받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물론이죠라고 말하던 곳에서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을 질식시키는 일들을 거절하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을 고갈시키는 관계에서 거리를 두기 시작하십시오. 의무감 때문에 수락했던 초대들을 무시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알게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불편해하는 사람들은 바로 당신을 가장 많이 착취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당신이 세운 경계선이 그들의 학대를 드러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과 당신 모두에게 고통스럽겠지만 반드시 필요한 고통입니다. 당신이 세상에 아니오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예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라는 대답이 바로 당신 자신의 권위를 되찾고 당신의 목소리를 회복하며 더 이상 다른 사람의 허락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존재 방식의 강력한 시작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경계를 설정하지 못하게 막는 훨씬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들여다보기를 거부하는 당신 정신의 일부, 바로 당신의 그림자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왜 당신은 명백히 당신을 해치는 것들을 견디고 있습니까? 왜 당신을 위축시키는 우정, 당신을 고갈시키는 관계, 인정받기 위해 자신을 숨겨야 하는 환경에 머물러 있습니까? 왜 당신은 방해받고, 무시당하고, 압도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답은 당신의 양육 환경이나 트라우마, 혹은 현재 상황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답은 당신의 그림자 속에 있습니다. 카를 융은 그림자를 당신이 잘못되었거나 추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배워서 억압해온 당신 내부의 모든 것들, 감정, 충동, 특성, 욕망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아니오라고 말했다가 꾸지람을 들었던 아이는 순종적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분노를 표현했다가 벌을 받았던 아이는 눈물을 삼키며 미소 짓는 법을 배웁니다. 관심이 필요할 때 무시당했던 아이는 방해되지 않기 위해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는 법을 배웁니다. 그렇게 당신은 즐겁고 예에 바르며 수용적인 페르소나를 구축하면서 당신의 모든 힘, 건강한 공격성, 그리고 유로운 분노를 마음속 가장 깊고 어두운 지하실에 묻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묻힌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혼의 지하에서 힘을 키웁니다. 당신의 그림자는 침묵 속에서 살아남아 당신이 자신을 주장해야 할 때 당신을 방해합니다. 당신이 입장을 취하려고 할 때마다 그러지 않는 게 좋아라고 속삭이는 것이 바로 그림자입니다. 이제 그만이라고 말하고 싶을 때 당신을 마비시키는 것도 바로 그림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말하고 싶었지만 침묵했습니까? 결코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자존심을 몇 번이나 삼켰습니까? 누군가 당신의 경계를 넘도록 내버려 둔 뒤 이용당하고 더럽혀지고 작아진 느낌을 받은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당신은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딥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자기 안에서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미워하도록 배운 당신 자신의 일부, 즉 당신의 단호함, 당신의 분노, 당신 자신을 보호하려는 욕망에 접근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사랑받기 위해서는 수동적이어야 하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지워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속에서 낡은 소프트웨어처럼 실행되고 있는 오래된 조건화일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것을 직면하지 않는 한 당신은 계속해서 다른 시나리오에서 같은 이야기를 살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친구를 만나도 똑같은 경멸감을 느끼고 새로운 직장을 구해도 똑같이 착취당하는 느낌을 받으며 새로운 관계를 시작해도 똑같이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는 상처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이런 침묵은 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숙함으로 위장한 복종이며 바로 그림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융은 당신이 자신 안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당신을 통제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억압된 분노는 수동성으로 변하고 묻혀버린 단호함은 두려움으로 변하며 무시된 목소리는 불안으로 변합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부정의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됩니다. 이 어두운 부분들로부터 계속 도망치는 한 당신은 결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진정한 존중은 당신의 모든 부분을, 빛과 그림자 모두를 인정하고 통합할 때 시작됩니다. 당신의 힘은 당신이 묻어버린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되찾을 용기를 낼 때 세상은 당신을 다르게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 내면의 우주를 존중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세상도 당신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사람들은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할까? 왜 내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는 듯이 내 말을 중간에 뚝 끊어버리는 걸까? 왜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나만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무시하고 다른 모든 사람은 기억하면서 유독 나만 잊어버리는 걸까? 왜 그들은 나의 섬세함, 나의 아픔, 나의 선택을 비웃는 걸까? 혹은 더 최악인 것은 왜 나를 실컷 이용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간 뒤 마치 내가 한낱 도구에 불과했다는 듯이 뒤돌아서 사라져버리는 걸까? 어쩌면 당신은 항상 시간이 있고 아무리 지쳐도 거절하지 못하고 내라고 대답하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갈등이 두려워 침묵을 선택하고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음에도 너무나 쉽게 용서해주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대가로 당신이 얻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아마도 경멸, 무관심, 그리고 차가운 침묵뿐이었을 겁니다.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면 깊은 곳에서는 당신 스스로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야 할지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당신은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이해심 많고 친절하며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려고 했습니다. 언젠가는 사람들이 당신의 가치를 알아줄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품은 채 말이죠. 하지만 그날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린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의 링크를 공유하는 것은 어쩌면 당신과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전하는 소중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그 선한 마음이 축복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스위스의 위대한 정신분석학자 카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어쩌면 당신이 아직 이 패턴을 깨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데에는 무섭도록 용감한 무언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이 모든 상황에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 말입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스스로를 무시하는 한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당신을 무시할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당신에게 상처를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을 피해자로 만들 생각은 더더욱 없습니다. 이야기는 문제의 근원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근원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친구, 가족, 연인,
동료에게 더 이상 존중받지 못하는 삶에 지쳤다면 이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의 감정적인 삶의 주도권을 되찾을 시간입니다. 우리는 카를 융의 깊이 있는 심리학의 세계로 뛰어들어 당신이 왜 견딜 수 없는 것들을 견뎌왔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완전히 끝낼 수 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배신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한 그 누구도 당신을 존엄하게 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둘러싼 세상은 보이는 것만큼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사실 그 세상은 당신의 내면, 당신의 정신을 잔인할 정도로 정확하게 비추는 거울입니다. 이것은 소수의 용기 있는 사람들만이 마주할 수 있는 진실입니다. 혹시 사람들이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이유가 그들이 나쁘고 이기적이고 차가운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더 깊은 진실은 그들은 단지 당신이 세상에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는지에 반응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지 않는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불의 앞에서 침묵할 때, 당신이 하찮은 존재로 취급받는 것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세상에 무언가를 소리 없이 외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나 자신을 보는 방식이야. 나는 이 정도의 대우를 받아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말입니다. 카를 융은 외부의 현실이 우리 무의식의 거울이라고 믿었습니다. 당신이 끌어들이는 모든 것들, 부당한 대우, 무시, 고통스러운 침묵은 사실 당신이 억압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일부와 당신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한 당신은 왜곡되고 연약하며 불안정한 이미지를 세상에 투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바로 그 이미지를 보고 그것이 보여지는 그대로 정확하게 대우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당신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을 깨우는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느끼는 무례함의 뿌리는 어쩌면 당신이 살아오면서 스스로와 맺어온 침묵의 계약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착한 아이가 되려면 조용히 해야 한다고 배웠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면 항상 양보해야 하고 사랑이란 곧 복종과 같은 의미라고 배웠을지도 모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정의라는 이름 아래 혹은 공동체를 위해 개인이 희생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문화 속에서 이러한 가르침은 더욱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른이 된 지금 그 낡은 각본들은 여전히 당신의 마음속 배경에서 계속 실행되며 당신의 모든 선택, 모든 관계, 모든 삼켜버린 말들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치가 다른 사람의 인정에 달려있다는 생각을 내면화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침묵의 믿음이 당신의 모든 것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은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너무나 깊이 뿌리박힌 무의식적인 습관 때문에 스스로를 열등한 위치에 놓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의식의 빛으로 가져오지 않는 한 이 순환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도시를 바꾸고 직장을 바꾸고 관계를 바꿔도 이 패턴은 계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패턴은 바로 당신 안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융은 의식되지 않은 것은 운명으로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보는지를 직면하기 전까지 당신은 계속해서 당신 자신의 보이지 않음을 강화하는 경험들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 것을 끌어당깁니다. 비록 그 믿음이 무의식 깊은 곳에 숨겨져 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출구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점은 가장 불편한 곳에 있습니다. 당신은 외부에서 존중을 구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내면에서부터 존중을 쌓아 올려야 합니다. 당신은 평생 동안 당신이 충분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이상적인 자녀, 완벽한 파트너,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 친구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항상 자신을 구부리고 조정하고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스스로를 깎아냈습니다. 그 대가로 무엇을 얻었습니까? 순간적인 인정은 얻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존중은 결코 얻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사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조종하기 쉬운 사람으로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외부적 인정이라는 덫이며 인간 정신의 가장 잔인하고 보이지 않는 측면 중 하나입니다. 카를 융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쓰는 가면, 즉 페르소나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위험하다고 가르쳤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가면과 너무 동일시하면 당신은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당신의 본질과 단절됩니다. 당신은 모두를 즐겁게 하지만 아무도 진정으로 존중하지 않는 예의 바른 유령이 되어버립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정당합니다. 그것은 인간 본성의 일부입니다. 문제는 이 욕구가 당신 정체성의 나침반이 될 때 발생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의 반응으로 측정하기 시작할 때 칭찬 한마디에 기분이 날아갈 듯 좋아지고 비판 한마디에 세상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당신의 자존감은 타인의 시선의 인질로 잡히게 됩니다. 당신은 유용하고 필요하며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기 위해 애씁니다. 왜냐하면 내면 깊은 곳에서 당신은 오직 완벽해야만 존중받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잔인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애쓸수록 당신은 세상에 당신 스스로가 그 가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을 더욱 확신시켜 줄 뿐입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들은 관심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며 호의를 베풀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며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들은 보이기 위해 자신을 희생할 필요도 없고 사랑받기 위해 자신을 무효화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진실하게 살아가는 대가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다른 사람의 존중을 얻어야 한다는 깊이 뿌리박힌 생각과 단절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아마도 몇 년 전 혹은 태어날 때부터 잃어버렸을지도 모르는 당신 자신에 대한 존중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타인의 시선은 위협이기를 멈추고 그저 하나의 반영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선택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인정의 순환에 갇힌 사람들에게는 단순해 보이지만 두려운 행동, 바로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존중은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아니오라는 말이 가장 강력한 자기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울 때 말입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란 누구에게도 반대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믿도록 길들여져 왔습니다. 사랑이란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고 경계를 설정하는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차갑고 무감각한 사람이라고 배워왔습니다. 이 때문에 무언가 당신을 불편하게 할 때마다 당신은 그것을 삼켜버립니다. 누군가 당신의 경계를 넘을 때마다 당신은 침묵합니다. 상처를 받을 때마다 상대방이 잘못을 깨닫기도 전에 먼저 용서해버립니다. 당신은 스스로가 성숙하고 균형 잡혀 있으며 자비롭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스스로를 지워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씩 매일매일 당신은 당신 자신으로부터 사라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세상은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중은 요구하거나 구걸하거나 협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중은 스스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폭력적이거나 공격적이거나 복수심에 불타오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확고하고 명확하며 타협 불가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이 아마 사용하기 두려워하는 한 단어, 아니오에서 시작됩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존중의 첫 번째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그것은 세상과 당신 자신에게 더 이상 넘지 말아야 할 경계가 있음을, 당신의 에너지는 팔상품이 아니며 당신의 시간은 소중하고 당신의 안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이 지점에 도달하려면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당신을 착취하는데 익숙한 누군가에게 아니오라고 말할 때마다 죄책감이 당신을 잠식하려 할 것입니다. 당신의 결정을 의심하게 만들고 당신을 항상 굴복했던 그 자리로 다시 끌어내리려 할 것입니다. 카를 융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인 개성화의 길에는 대면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대면 중 하나는 모든 것에 예라고 말하며 살아남는 법을 배웠던 과거의 당신 자신과의 대면입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인정받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던 그 버전의 당신 말입니다. 하지만 그 인정은 당신의 개인적 가치, 존엄성, 정체성이라는 너무나 비싼 대가를 치러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존중받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물론이죠라고 말하던 곳에서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을 질식시키는 일들을 거절하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을 고갈시키는 관계에서 거리를 두기 시작하십시오. 의무감 때문에 수락했던 초대들을 무시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알게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불편해하는 사람들은 바로 당신을 가장 많이 착취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당신이 세운 경계선이 그들의 학대를 드러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과 당신 모두에게 고통스럽겠지만 반드시 필요한 고통입니다. 당신이 세상에 아니오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예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라는 대답이 바로 당신 자신의 권위를 되찾고 당신의 목소리를 회복하며 더 이상 다른 사람의 허락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존재 방식의 강력한 시작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경계를 설정하지 못하게 막는 훨씬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들여다보기를 거부하는 당신 정신의 일부, 바로 당신의 그림자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왜 당신은 명백히 당신을 해치는 것들을 견디고 있습니까? 왜 당신을 위축시키는 우정, 당신을 고갈시키는 관계, 인정받기 위해 자신을 숨겨야 하는 환경에 머물러 있습니까? 왜 당신은 방해받고, 무시당하고, 압도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답은 당신의 양육 환경이나 트라우마, 혹은 현재 상황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답은 당신의 그림자 속에 있습니다. 카를 융은 그림자를 당신이 잘못되었거나 추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배워서 억압해온 당신 내부의 모든 것들, 감정, 충동, 특성, 욕망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아니오라고 말했다가 꾸지람을 들었던 아이는 순종적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분노를 표현했다가 벌을 받았던 아이는 눈물을 삼키며 미소 짓는 법을 배웁니다. 관심이 필요할 때 무시당했던 아이는 방해되지 않기 위해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는 법을 배웁니다. 그렇게 당신은 즐겁고 예에 바르며 수용적인 페르소나를 구축하면서 당신의 모든 힘, 건강한 공격성, 그리고 유로운 분노를 마음속 가장 깊고 어두운 지하실에 묻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묻힌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혼의 지하에서 힘을 키웁니다.
당신의 그림자는 침묵 속에서 살아남아 당신이 자신을 주장해야 할 때 당신을 방해합니다. 당신이 입장을 취하려고 할 때만 그러지 않는 게 좋아라고 속삭이는 것이 바로 그림자입니다. 이제 그만이라고 말하고 싶을 때 당신을 마비시키는 것도 바로 그림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말하고 싶었지만 침묵했습니까? 결코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자존심을 몇 번이나 삼켰습니까? 누군가 당신의 경계를 넘도록 내버려 둔 뒤 이용당하고 더럽혀지고 작아진 느낌을 받은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당신은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딥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자기 안에서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미워하도록 배운 당신 자신의 일부, 즉 당신의 단호함, 당신의 분노, 당신 자신을 보호하려는 욕망에 접근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사랑받기 위해서는 수동적이어야 하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지워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속에서 낡은 소프트웨어처럼 실행되고 있는 오래된 조건화일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것을 직면하지 않는 한 당신은 계속해서 다른 시나리오에서 같은 이야기를 살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친구를 만나도 똑같은 경멸감을 느끼고 새로운 직장을 구해도 똑같이 착취당하는 느낌을 받으며 새로운 관계를 시작해도 똑같이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는 상처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이런 침묵은 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숙함으로 위장한 복종이며 바로 그림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융은 당신이 자신 안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당신을 통제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억압된 분노는 수동성으로 변하고 묻혀버린 단호함은 두려움으로 변하며 무시된 목소리는 불안으로 변합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부정의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됩니다. 이 어두운 부분들로부터 계속 도망치는 한 당신은 결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진정한 존중은 당신의 모든 부분을, 빛과 그림자 모두를 인정하고 통합할 때 시작됩니다. 당신의 힘은 당신이 묻어버린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되찾을 용기를 낼 때 세상은 당신을 다르게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 내면의 우주를 존중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세상도 당신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사람들은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할까? 왜 내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는 듯이 내 말을 중간에 뚝 끊어버리는 걸까? 왜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나만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무시하고 다른 모든 사람은 기억하면서 유독 나만 잊어버리는 걸까? 왜 그들은 나의 섬세함, 나의 아픔, 나의 선택을 비웃는 걸까? 혹은 더 최악인 것은 왜 나를 실컷 이용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간 뒤 마치 내가 한낱 도구에 불과했다는 듯이 뒤돌아서 사라져버리는 걸까? 어쩌면 당신은 항상 시간이 있고 아무리 지쳐도 거절하지 못하고 내라고 대답하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갈등이 두려워 침묵을 선택하고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음에도 너무나 쉽게 용서해주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대가로 당신이 얻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아마도 경멸, 무관심, 그리고 차가운 침묵뿐이었을 겁니다.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면 깊은 곳에서는 당신 스스로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야 할지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당신은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이해심 많고 친절하며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려고 했습니다. 언젠가는 사람들이 당신의 가치를 알아줄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품은 채 말이죠. 하지만 그날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린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의 링크를 공유하는 것은 어쩌면 당신과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전하는 소중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그 선한 마음이 축복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스위스의 위대한 정신분석학자 카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어쩌면 당신이 아직 이 패턴을 깨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데에는 무섭도록 용감한 무언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이 모든 상황에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 말입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스스로를 무시하는 한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당신을 무시할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당신에게 상처를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을 피해자로 만들 생각은 더더욱 없습니다. 이야기는 문제의 근원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근원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친구, 가족, 연인, 동료에게 더 이상 존중받지 못하는 삶에 지쳤다면 이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의 감정적인 삶의 주도권을 되찾을 시간입니다. 우리는 카를 융의 깊이 있는 심리학의 세계로 뛰어들어 당신이 왜 견딜 수 없는 것들을 견뎌왔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완전히 끝낼 수 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배신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한 그 누구도 당신을 존엄하게 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둘러싼 세상은 보이는 것만큼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사실 그 세상은 당신의 내면, 당신의 정신을 잔인할 정도로 정확하게 비추는 거울입니다. 이것은 소수의 용기 있는 사람들만이 마주할 수 있는 진실입니다. 혹시 사람들이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이유가 그들이 나쁘고 이기적이고 차가운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더 깊은 진실은 그들은 단지 당신이 세상에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는지에 반응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지 않는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불의 앞에서 침묵할 때, 당신이 하찮은 존재로 취급받는 것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세상에 무언가를 소리 없이 외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나 자신을 보는 방식이야. 나는 이 정도의 대우를 받아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말입니다. 카를 융은 외부의 현실이 우리 무의식의 거울이라고 믿었습니다. 당신이 끌어들이는 모든 것들, 부당한 대우, 무시, 고통스러운 침묵은 사실 당신이 억압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일부와 당신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한 당신은 왜곡되고 연약하며 불안정한 이미지를 세상에 투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바로 그 이미지를 보고 그것이 보여지는 그대로 정확하게 대우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당신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을 깨우는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느끼는 무례함의 뿌리는 어쩌면 당신이 살아오면서 스스로와 맺어온 침묵의 계약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착한 아이가 되려면 조용히 해야 한다고 배웠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면 항상 양보해야 하고 사랑이란 곧 복종과 같은 의미라고 배웠을지도 모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정의라는 이름 아래 혹은 공동체를 위해 개인이 희생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문화 속에서 이러한 가르침은 더욱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른이 된 지금 그 낡은 각본들은 여전히 당신의 마음속 배경에서 계속 실행되며 당신의 모든 선택, 모든 관계, 모든 삼켜버린 말들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치가 다른 사람의 인정에 달려있다는 생각을 내면화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침묵의 믿음이 당신의 모든 것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은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너무나 깊이 뿌리박힌 무의식적인 습관 때문에 스스로를 열등한 위치에 놓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의식의 빛으로 가져오지 않는 한 이 순환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도시를 바꾸고 직장을 바꾸고 관계를 바꿔도 이 패턴은 계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패턴은 바로 당신 안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융은 의식되지 않은 것은 운명으로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보는지를 직면하기 전까지 당신은 계속해서 당신 자신의 보이지 않음을 강화하는 경험들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 것을 끌어당깁니다. 비록 그 믿음이 무의식 깊은 곳에 숨겨져 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출구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점은 가장 불편한 곳에 있습니다. 당신은 외부에서 존중을 구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내면에서부터 존중을 쌓아 올려야 합니다. 당신은 평생 동안 당신이 충분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이상적인 자녀, 완벽한 파트너,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 친구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항상 자신을 구부리고 조정하고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스스로를 깎아냈습니다. 그 대가로 무엇을 얻었습니까? 순간적인 인정은 얻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존중은 결코 얻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사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조종하기 쉬운 사람으로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외부적 인정이라는 덫이며 인간 정신의 가장 잔인하고 보이지 않는 측면 중 하나입니다. 카를 융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쓰는 가면, 즉 페르소나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위험하다고 가르쳤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가면과 너무 동일시하면 당신은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당신의 본질과 단절됩니다. 당신은 모두를 즐겁게 하지만 아무도 진정으로 존중하지 않는 예의 바른 유령이 되어버립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정당합니다. 그것은 인간 본성의 일부입니다. 문제는 이 욕구가 당신 정체성의 나침반이 될 때 발생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의 반응으로 측정하기 시작할 때 칭찬 한마디에 기분이 날아갈 듯 좋아지고 비판 한마디에 세상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당신의 자존감은 타인의 시선의 인질로 잡히게 됩니다. 당신은 유용하고 필요하며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기 위해 애씁니다. 왜냐하면 내면 깊은 곳에서 당신은 오직 완벽해야만 존중받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잔인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애쓸수록 당신은 세상에 당신 스스로가 그 가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을 더욱 확신시켜 줄 뿐입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들은 관심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며 호의를 베풀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며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들은 보이기 위해 자신을 희생할 필요도 없고 사랑받기 위해 자신을 무효화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진실하게 살아가는 대가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다른 사람의 존중을 얻어야 한다는 깊이 뿌리박힌 생각과 단절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아마도 몇 년 전 혹은 태어날 때부터 잃어버렸을지도 모르는
당신 자신에 대한 존중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타인의 시선은 위협이기를 멈추고 그저 하나의 반영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선택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인정의 순환에 갇힌 사람들에게는 단순해 보이지만 두려운 행동, 바로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존중은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아니오라는 말이 가장 강력한 자기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울 때 말입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란 누구에게도 반대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믿도록 길들여져 왔습니다. 사랑이란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고 경계를 설정하는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차갑고 무감각한 사람이라고 배워왔습니다. 이 때문에 무언가 당신을 불편하게 할 때마다 당신은 그것을 삼켜버립니다. 누군가 당신의 경계를 넘을 때마다 당신은 침묵합니다. 상처를 받을 때마다 상대방이 잘못을 깨닫기도 전에 먼저 용서해버립니다. 당신은 스스로가 성숙하고 균형 잡혀 있으며 자비롭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스스로를 지워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씩 매일매일 당신은 당신 자신으로부터 사라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세상은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중은 요구하거나 구걸하거나 협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중은 스스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폭력적이거나 공격적이거나 복수심에 불타오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확고하고 명확하며 타협 불가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이 아마 사용하기 두려워하는 한 단어, 아니오에서 시작됩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존중의 첫 번째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그것은 세상과 당신 자신에게 더 이상 넘지 말아야 할 경계가 있음을, 당신의 에너지는 팔상품이 아니며 당신의 시간은 소중하고 당신의 안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이 지점에 도달하려면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당신을 착취하는데 익숙한 누군가에게 아니오라고 말할 때마다 죄책감이 당신을 잠식하려 할 것입니다. 당신의 결정을 의심하게 만들고 당신을 항상 굴복했던 그 자리로 다시 끌어내리려 할 것입니다. 카를 융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인 개성화의 길에는 대면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대면 중 하나는 모든 것에 예라고 말하며 살아남는 법을 배웠던 과거의 당신 자신과의 대면입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인정받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던 그 버전의 당신 말입니다. 하지만 그 인정은 당신의 개인적 가치, 존엄성, 정체성이라는 너무나 비싼 대가를 치러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존중받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물론이죠라고 말하던 곳에서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을 질식시키는 일들을 거절하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을 고갈시키는 관계에서 거리를 두기 시작하십시오. 의무감 때문에 수락했던 초대들을 무시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알게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불편해하는 사람들은 바로 당신을 가장 많이 착취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당신이 세운 경계선이 그들의 학대를 드러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과 당신 모두에게 고통스럽겠지만 반드시 필요한 고통입니다. 당신이 세상에 아니오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예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라는 대답이 바로 당신 자신의 권위를 되찾고 당신의 목소리를 회복하며 더 이상 다른 사람의 허락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존재 방식의 강력한 시작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경계를 설정하지 못하게 막는 훨씬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들여다보기를 거부하는 당신 정신의 일부, 바로 당신의 그림자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왜 당신은 명백히 당신을 해치는 것들을 견디고 있습니까?
왜 당신을 위축시키는 우정, 당신을 고갈시키는 관계, 인정받기 위해 자신을 숨겨야 하는 환경에 머물러